자, 다행히 시장이 장중에 22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이 상단이 조금은 제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 시장 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2200 원래 저희가 장 초반에는 준비했던 대본이 2200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였었는데 지금 거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갈까요, 시장이? 사실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3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전적인 이제 오래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단기 바닥에서 좀 강하게 지수가 올라오면은 정말 이제 바닥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만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어제 거의 상승폭을 다 거의 다시 되돌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오전장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의가 왔길래 오후장에 반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대로 다행히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좀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지수가 많이 빠진 데에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 규모가 좀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의 어떤 그런 스위칭 매매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고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오후장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부분을 커버한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은 어떤 이 어닝 시즌의 한복판에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장의 대응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장중에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시장의 대응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오늘 나타난 것처럼 또 지수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2200을 두고 당분간은 아마 공방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중 이제 낙폭이 확대될 시에 이럴 때 한번 매수 전략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약세기에는 장중 낙폭이 클 때 매수하면 큰일 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도 하단이 좀 막혀 있을 때는 장중 낙폭이 클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건데 지금은 후자 쪽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이 좀처럼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정책도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거대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덕분일 텐데 사실 이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몇 차례 급등이 이미 나타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예, 이게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게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에 그렇게 많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운드리만 하더라도 대만에는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 비중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팹리스 업체들 이제 설계 위주의 업체들도 아직까지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지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투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떤 산업 생태계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거기 이제 그 부분에 사실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만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삼성전자의 공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이번에 기대를 걸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그런 수준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투자가 아닌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유기적 협력으로 인해서 산업 연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은 관련주도 해가지고 하나의 테마로 올라가지만은 이 부분이 한 차례 일단락이 되면은 이제는 굉장히 종목 안에서의 차별화가 나타날 겁니다. 정말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정말 이제 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나면은 사실 이제 이 무분별한 쪽은 좀 이제 그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대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아마 제가 한 다음 시간 정도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지금 이 종목을 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똑같이 화요일에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꼽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예고를 또 해주신 건 처음이라서 저 좀 놀랐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그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실 그 이전부터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이번 증권사의 1분기 실적들은 좀 괜찮을 거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ELS의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 덕분일 거라고 했거든요. 자,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2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았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예, 사실 지금 증권사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권사 실적은 증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황 산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결국 그 올 들어서 이제 증시가 좋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지수가 올라가기도 했고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한 차례씩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반등의 영향력이 가장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운용 수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네. 대형사들은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데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IB 부문에 역시 견조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렸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대부분의 그 대형사들이 1분기 그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아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 뭐 회사들은 뭐 최대 실적도 가능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이런 대형사들이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놨다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수수료 수익에 집중을 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이제 분산을 시키면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과연 2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는 또 이제 저도 의문부호가 좀 붙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증권사 실적은 좀 이제 그 2분기까지 뭐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사실 이런 흐름들이 뭐 주가의 흐름들도 계속 이어진다고 제가 뭐 예상을 하긴 좀 힘들고요.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사실 4월달 뭐 이런 그 어떤 그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둔화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네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좀 이제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겠지만은 2분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증권사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장기 연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관련주들도 꽤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급락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투자 전략이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일본이 골든위크고 중국도 이제 연휴에 들어가고 사실 뭐 지금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뭐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네. 정치적으로 안 좋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골든위크에서 해외에 어느 나라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역시 가장 많은 대답은 우리나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일본 관광객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들 역시 뭐 이 따이공 규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세점 매출은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한화갤러리아가 이번에 이제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는 면세점한테는 굉장히 호재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네. 점점 그 어떤 몇몇 그 지금 남아 있는 회사들의 어떤 그 과점 현상들이 더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기 나눠 때문에 먹기를 덜 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재로 인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한테는 지금 저는 투자의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지 같은 회사들이 다만 이제 좀 그 실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실적이냐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냐의 그렇죠. 싸움이에요. 네네. 이게 실적 발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저런 부분들의 실적이 반영은 된 거고 이미 향후에 이제 반영될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이런 쪽에 좀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의 어떤 적기로 나타난 경우들도 종종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이런 그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적 기대감, 어차피 중국도 이제 뭐 향후에 계속해서 좀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화장품주라든가 면세점주한테는 지금 좀 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분할 매수 좀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진할 때마다 조금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짧게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직원들이 구속이 되면서 사실 이게 그 윗선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안 좋거든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다만 반면에 또 두 건의 공급 계약을 맺는 게 있어서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로만 보면은 긍정적인 게 더 커야 될 것 같지만 심리는 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은 투자 심리가 그 좀 지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엠브레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FDA 판매 허가도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악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그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적으로는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희석이 되고 완화가 되고 좀 이제 그 좀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보셔도 좀 늦지 않다. 저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그 FOMC도 지금 앞두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표 발표도 있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또 두 차례 걸쳐서 일어나게 되니까요. 일정 발표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요. 사실 이제 당면한 건 FOMC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에 미연준의 스탠스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지금 데이터가 너무 단기적으로 좋게 나온다는 게 이게 좀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GDP도 서프라이즈고 유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연준이 좀 그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뭐 지금 그 경기라든가 물가 관련해서 문구가 변화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연내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금리 오히려 지금 정부 쪽에선 금리 인하를 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국내에 사실 이번 주에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뭐 산업활동 동향이라든가 4월 수출이라든가 여기서 과연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제가 주목하는 쪽은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라든가 기업의 투자라든가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네네. 이런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런 쪽에 좀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 한미약품하고 녹십자 실적이 발표됐다고 하니까요.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